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저와 교민이가 같이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On the robustness of open world test time training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부제에서 보시다시피 Self Training with Dynamic Prototype Expansion이라는 기법으로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을 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ICCV 2023년도 오랄 페이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논문은 Out of Distribution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Out of Distribution은 이제 딥러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다음과 같이 시멘틱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이제 기존의 학습과 테스트의 대상인 in distribution을 약간 벗어난 것들을 이제 out of distribut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이 저희가 트레이닝 샘플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죠. 이제 그 데이터들이 라벨링 된 채로 모델 학습에 활용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코브리에이트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테스트 타임에는 뭐 시멘틱적인 의미는 같지만 이제 왼쪽 예시와 같이 낮에 찍은 사진이 밤으로 변해서 나타나는 양상이나 스타일이 달라진다던가 하는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시프트가 스타일에서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론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의미론적으로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out of distribution이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weak OOD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weak OOD는 뒤집어진 차와 같이 기존에 저희가 상정한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차가 뒤집어졌어도 차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래서 이런 weak OOD는 저희가 로버스티파이 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면 모델을 이 weak OOD까지 포함해서 더 학습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OOD가 기존의 의미를 한참 벗어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그 로보스티파이 대상이 아니라 이그노얼, 무시해야 되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제 사진이라는 도메인 안에는 뭐 이런 리얼 이미지도 있겠지만 엠리스트와 같은 좀 신테틱 이미지나 인간의 글씨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의 탐지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롱 OOD가 발생했을 때는 모델을 강건화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샘플들은 무시해야 되는 그런 경계가 아주 트리키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OOD 샘플을 포함하는 환경을 이제 오픈셋이라고 하는데요. 오픈셋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저희가 트레인과 테스트의 목적으로 하는 사진 이미지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윅 OOD 그리고 스트롱 OOD까지 발생하는 그런 세팅을 오픈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림이 이 의도한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클래스까지 나타나는 데이터 스트림을 오픈셋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이 경우 이게 특정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저희가 의도한 클래스가 아니라면 이제 의도한 클래스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와일드카드 같은 클래스가 따로 하나를 둬서 이제 해당 이미지를 받았을 때, 아, 이거는 아웃라이어라고 말할 수 있는 디텍션을 저희는 OOD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네, 아래 예시를 강아지 사진으로 들었는데요. 이제 테스트와 트레인의 인 디스트리뷰션이 만약에 흰색 강아지로 한정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흰색 강아지가 노멀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OOD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점박이 강아지나 아니면 검은색이 부분적으로 있는 강아지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학습 시점에서 보지 못한 개가 되겠고, 그 개가 아닌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제 말이나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도했던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웃라이어 혹은 스트롱 OOD라고 판별하고, 여기다가 와일드 카드 클래스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OOD 디텍션이 되겠습니다. 밑에 멀티 클래스의 경우의 예시도 있는데, 멀티 클래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셋이 하나가 있고, 그 데이터셋과 클래스가 겹치지 않는 또 다른 데이터셋을 이제
통째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제 보통 치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OOD가 있는 데이터 스트림이 어떤 상황에서 크루셜한 이슈가 되냐면 이제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도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경우에 이제 모델의 성능을 크게 저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OOD 샘플이 만약에 들어왔는데 이제 모델이 OOD 샘플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스트롱 OOD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의 클래스 중 아무거나 할당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클래스를 할당하겠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클래스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셀프 슈퍼바이ዝ드 러닝을 진행하게 되면 모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SSL 모델들을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현실에는 이런 다양한 OOD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OOD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와 같은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모델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이제 실험실 환경에서와 다르게 심각한 성능 저하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중에 하나로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 태스크를 이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TTT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TTT는 테스트 타임에 들어오는 라벨이 없는 샘플을 통해서 모델 업데이트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의 기존의 TTT 모델들은 이 OOD가 등장한 데이터 스트림 환경에서의 대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대비가 되어 있는 hours를 빼고는 이제 데이터의 with strong OOD인 환경을 상정했을 때 성능이 기존의 실험실 환경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모델 메소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모델은 TTAC라는 기존의 논문을 거의 이어받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명백히 이렇게 TTAC에서 확장된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TTAC를 먼저 보자면, TTAC는 Test Time Anchored Clustering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첫 번째 스텝은 먼저 이 학습에 사용된 트레인 데이터의 피처를 뽑아서 이걸 클러스터링 시킵니다. 그래서 클래스 피처가 가까운 것들끼리 클래스가 같을 것이라고 상정을 하고 이제 클래스만큼 클러스터를 서로 뭉쳐서 클러스터 각 클러스터마다 같은 클래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트레인 데이터에서 뽑은 클러스터의 미앤 베리언스, 그러니까 분포죠. 트레인 데이터에서 뽑은 분포가 있고 클래스별로 그리고 이제 테스트 타임에 테스트 시점에서 이제 피처를 뽑은 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하기 전에 이제 거기서도 또 클러스터를 뭉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인과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고 이제 그 둘 사이에 서로 가까운 클러스터끼리 비교를 해서 이제 미앤 베리언스를 맞추게 됩니다. 이때 미앤 베리언스를 맞출 때 클러스터 별로도 하고 이제 클러스터 와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10개 클래스가 10개면은 클러스터도 10개 있거든요. 이제 그 전체에 대한 미앤 베리언스도 맞춰서 글로벌 와이즈로도 얼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 얼라이먼트로 기반해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의 특성과 테스트 데이터의 특성이 서로 다를 때 이제 그 둘을 서로 맞춰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시키는 방식의 논문이 바로 TTAC인데요. 이제 이러한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면 이 테스트 데이터 스트림에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존재하더라도 이제 성공적으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의 메소드를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TTAC와 다른 점은 테스트 데이터의 샘플이 들어올 때 이제 저희가 원하는 클래스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클래스까지 포함된 오픈셋 샘플이 들어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윅 OOD와 스트롱 OOD가 모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스트롱 OOD에 해당하는 샘플들은 저희가 원하지 않는 클래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일반적으로 사이파 10이나 100에서 학습된 모델을 쓴다 이럴 때 갑자기 엠리스트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을 이제 상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토타입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기존 DTAC는 트레인에서 뽑은 클러스터 개수와 이제 테스트에서 뽑은 클러스터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모두 인 디스트리뷰션 클러스터이죠. 그런데 이제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OOD도 들어오니까 이 OOD는 따로 프로토타입을 부여합니다. 프로토타입이란 말은 이제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프로토타입이라 하는데요. 이제 어떤 클래스의 대표가 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트레인 시점에도 프로토타입을 클래스 개수만큼 만들어 놓고 이제 테스트 타임에 이제 저희가 원하지 않는 OOD가 들어오게 되면 그 OOD에 개별적으로 프로토타입을 새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토타입이 두 종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이제 그 OOD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니까 특정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저희가 의도한 클래스, 그러니까 OOD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윅 OOD일 수도 있고 스트롱 OOD일 수도 있는데 이것의 판단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프리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서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이제 익스트랙터로 피처를 뽑아보면 이제 두 봉우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어는 OS 스코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데이터 피처에 얻은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 디스트리뷰션 프로토타입과의 거리를 비교해서 저 OS 스코어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OS 스코어가 낮으면 매우 가까이에 기존의 프로토타입이 존재하니 인 디스트리뷰션일 확률이 높다는 말이고 OS 스코어가 크면 가장 가까운 프로토타입 점이 이미 멀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상한 데이터가 새로 들어왔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OS 스코어를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그것을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특정 지점을 잡아서 이제 스레시홀드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시홀드보다 크면 OOD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스트롱 OOD다라고 했을 때 스트롱 OOD도 기존의 OOD 타입 프로토타입과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미 봤던 OOD와 또 다른 OOD 프로토타입과도 가까운 게 하나 없는 또 새로운 OOD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얼바이 OOD 프로토타입이 없다면 그냥 그 자리에 새로운 걸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OOD 프로토타입이 이러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우 개수에 제한을 두어서 오래된 것부터 삭제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해당 과정과 이제 별개로 먼저 인퍼런스를 진행하게 되고 스트롱 OOD로 아까 스레시 홀드를 통해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와일드카드 클래스를 뱉습니다. 이제 인퍼런스가 수행된 이후에 이제 저희가 OOD 프로토타입을 새로 만들거나 했겠죠. 스트롱 OOD가 들어왔으면. 이제 그런 다음에 프로토타입 클러스터링, TTAC와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한번 하고 또 피처 얼라이먼트 역시 진행해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업데이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OOD가 들어왔을 때도 OOD 프로토타입을 새로 지정함으로써 이 오픈셋 데이터 스트림에도 대응할 수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메소드를 저자들이 제안했습니다. 네, 뒤에 부분부터는 같이 발표 맡은 교민이가 이어서 해주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 프로토타입, 비교하는 프로토타입은 타겟 도메인에서 에스티메이트 된 프로토타입인가요? 아니면 소스 도메인의 프로토타입인가요? OD 프로토타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OS 계산할 때 네. 전 인디스트리뷰션 프로토타입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인디스트리뷰션 프로토타입이 소스 도메인의 그 프로토타입도 있고 타겟 도메인에서 에스티메이트 아, 한 네. 잖아요. 그럼 타겟 도메인이랑 비교를 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둘 다 비교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제일 가까운 걸로 스코어가 매겨집니다. 어, 그러면 그 가까운 거에 대한 트레쇼홀드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트레쇼홀딩 하는 거예요? 아,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 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이퍼 파라미터 프리를 결정하는 수식은 왼쪽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 타우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닌 거예요? 네.
타우가 원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개입하면은 좀 휴리스틱을 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수식적으로 결정해 놓을 수 있도록 저자들이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수식을 계산하려면 일단 타우가 프리디파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되는 거. 아, 저 타우, 저 해당 전체 값을 최소화하는 타우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아, 저 미니 알그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n 플러스랑 n 마이너스랑은 뭐예요? n 플러스가 포지티브 샘플 넘버라서 왼쪽에 그 주황색, 그래프상 주황색으로 표현된 개수고, n 마이너스 네거티브 샘플에 해당합니다.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그려진 것에 해당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교민이 발표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닙니다. 음,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페리멘트 부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하는 매트릭에 대한 소개인데요. 사용하는 매트릭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줄은 네, 크게 세 가지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위크 오디 샘플에 대한 accuracy,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스트롱 오디 샘플을 디텍션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accuracy.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앞서 두 가지 매트릭을 하모닉 밍한 ACCH 세 가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본 실험에서는 그러면 위크 오디 샘플과 스트롱 오디 샘플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본 논문 같은 경우는 기존 이제 TTA 메소드들에서 많이 활용을 했던 익스페리멘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소스 데이터를 이제 사이파 10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위크 오디 샘플 같은 경우는 사이파 10C로 설정을 하고 스트롱 오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사이파 10C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노이즈, 랜덤 노이즈, 그다음에 MNIST, SVHN, 그다음에 타이니 이비넷, 그다음에 뭐 사이파 10C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스노우 버전의 커럽션 된 이제 사이파 10 100C를 활용을 해서 그걸 이제 스트롱 오디 삼아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존 TTA 메소드들에서 활용을 했던 백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메소드들 같은 경우는 기존 TTA 메소드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 다만 여기서 기존 TTA 메소드들 같은 경우에는 OOD 디텍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소개드렸던 그 본 논문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OOD 디텍션 부분만 이제 기존 TTA 메소드에 추가를 해서 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제 메소드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럼 사이파 테너시와 사이파 백시에 대한 성능인데요. 여기서 이제 레진의 50, 100번을 활용을 했고, 배치 같은 경우에는 256 배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보았을 때, 하모닉 민 기준으로는 다른 메소드들에 비해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TTAC 혹은 뭐 BM 같은 이제 얼라이먼트류들 같은 경우에는 텐트와 같은 이제 셀프 트레이닝 방법론보다 성능이 잘 나오는데 이는 이제 OD 샘플이 테스트 타임에 주어졌을 때에는 스트롱 OD 샘플들이 이제 테스트 타임에 주어졌을 때에는 얼라이먼트 류들이 조금 더 로부스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넷 C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는데 이미지넷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진의 50에 배치 사이즈는 128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결과를 보았을 때 노이즈 같은 경우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성능이 다른 메소드들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넷 R, 그 다음에 비스타 C에 대해서도 똑같이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결과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 OOD 디텍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클러스터링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익스펜션 하는 거,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 하는 것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살펴볼 거는 이제 빨간색 부분
빨간색 이제 박스 칠해진 부분을 보게 되면 아래 같은 경우에 이제 OOD 디텍션이 있고 그다음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만 했을 때 이제 성능이 여기 아래 부분이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만 없는 경우입니다. 글래스의 성능을 봤을 때 단순히 이제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만 하더라도 성능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여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소드에서 성능 향상을 대부분 이제 책임지는 부분이 이제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벌레이션 스터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테스트 타임에 스트롱 오디 샘플하고 이제 위크 오디 샘플이 이제 동시에 들어올 텐데 그 테스트 타임에 활용하는 그 두 가지 오디 샘플에 대한 비율에 대한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시오를 이제 다르게 했을 때에도 성능이 이제 어느 정도 컨시스턴트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테스트 타임에 들어오는 샘플들에 대해서 이제 TSNE를 찍어 보았을 텐데, 아울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검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스트롱 오디 샘플들인데, 스트롱 오디 샘플들끼리 이제 잘 뭉쳐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위크 오디 샘플 같은 경우는 클래스별로 잘 뭉쳐 있는 것을 TSN 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 발표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프로토타입 익스펜션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프로토타입 익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그 실험을 어딨지? 여기 있다.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 상태에서 이제 보면 저희가 그 위크 오디 샘플에 대한 프로토타입밖에 없잖아요. 그 네. 그래서 프로토타입 익스펜션 같은 경우는 스트롱 오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이제 프로토타입 익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토타입이, 이 스트롱 오디의 프로토타입이 이후에 들어온 테스트 데이터랑도 거리를 계산하는 데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익스펜디드 된 프로토타입이 어디에 사용이 되려고 그렇게 익스펜션 한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여기에 저 스래시 홀딩 N은 사용이 되지 않고요. 스래시 홀딩 N은 인 디스트리뷰션 프로토타입 딱 정해진 개수만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스트롱 OD끼리도 서로 클러스터링을 해요. 이게 기존에 들어온 스트롱 OD와 비슷한 피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서로 뭉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아, 그러면 그 프로토타입이 뭐 어널리시스 같은데 SVHN이나 엠니스트 안에서도 같은 클래스끼리 묶여 있고 그런 것도 분석이 혹시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은 없었습니다. 음, 그냥 네 스트롱 오디는 그냥 하나의 클래스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네 보여줬었습니다. 음, 저는 오픈 월드라고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스트롱 어디를 정의할 수도 있지만 시멘틱하게 시프팅 된 게 아예 안 봤던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익스펜션이 되는 꼴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이파에서도 특정 클래스 학습하고 새로운 클래스 들어왔을 때 익스펜션이 가능한 구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실험은 따로 없이 아예 다른 데이터셋만 스트롱 오디로 정의해서 어댑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